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도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당초 5분으로 계획돼 있던 소인수 회담을 1시간 넘게 갖는 등 우호적인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공동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는데요. 먼저 오늘 회담 소식 살펴보고 이어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합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이례적으로 일본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관저 앞에서 기다리던 이시바 일본 총리가 다가가 악수를 건네고 활짝 웃으며 회담장으로 걸어갑니다. 회담은 핵심 인사들만 참석한 비공개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됐는데 소인수 회담은 오후 4시 55분에 시작해 예상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확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뗐고 특히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국으로 일본을 먼저 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また日本、韓国、アメリカ、この連携の強化も非常に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点について大統領と認識を共有できて。이 대통령 역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친밀함을 드러내며 한일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건 조정하고 필요한 건 협력하자고 강조했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불편한 의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두 정상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정상회담 공동 결과를 17년 만에 처음으로 문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제1동포도 만났습니다.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에 의한 폭력을 사과했고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사 문제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고 지금은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회담 장소인 도쿄 총리 관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오늘 두 정상의 대화가 예정보다 훨씬 길었는데요. 만찬 분위기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총리 관저입니다. 조금 전 공동 발표를 마친 두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서 친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됐습니다. 5분 정도로 예상했던 소인수 회담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요. 6시 반으로 예정됐었던 한일 공동 언론 발표도 3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이 할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두 정상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両国間の協力の潜在力は非常に大きいと考えておりまして、経済分野の新たな知恵として水素、アンモニア、AI などに関する両国間の協力を一層推進していくことでも一致をいたしました。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두 정상이 조금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곧 합의문도 공개하기로 했죠.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었지만 합의문이 나온 것은 17년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양국 정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셔틀 외교 역시 곧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확인하면서 대북 정책 역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실용 외교의 연장선 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곧 있으면 만날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게 재확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오늘 한일 정상회담으로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 일본에선 환영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두 정상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영 특파원, 현지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두 정상의 만남부터 회담 개시, 공동 언론 발표까지 실시간으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래지향적 협력 그리고 안정적 관계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로 꼽은 점, 또 오래된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양 정상 간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 외교 재개를 통한 신뢰 조성 역시 중요한 진전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 등 인적 교류 촉진 방안도 실질적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요. 일본 언론이 한국 대통령에게 흥분된 반응을 보인 게 인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고 대서특필하는 한편 방일 시기가 8월이란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8월에 일본을 찾은 대통령은 처음이란 겁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 외교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번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 역시 그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진심 어린 위로를 요구한 걸 두고 향후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 일본 측에 강하게 대응을 요구한다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엔 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우리 외교와 통상 양 수장은 이미 현지에서 미국이 내민 추가 청구서를 놓고 치열한 사전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김정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워싱턴에 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의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외교적 수사가 있었지만 쟁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을 부각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핵심 안보 의제입니다. 한국의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저농축 우라늄 활용의 길을 열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와 있는 상황에서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바로 미 상무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내민 청구서에는 일단락된 듯했던 농산물이 또 담겼습니다. 쌀이나 소고기 시장을 개방을 추가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상황을 보시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반대급부로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And I sai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of your company. And they said, yes, that's about $10 billion. And we do a lot of deals like that. I'll do more of them. 보조금 6조 6천억 원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은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돌발적인 요구, 심지어 위협에 능한 비전형적인 인물을 상대해야 하는 전례 없이 불확실성이 큰 정상회담이어서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을 넘어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시간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진술 뒤집으신 이유는 뭔가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걸 넘어 정당화하는 데까지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을 거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인정한 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해오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혐의 인정이라기보다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현직 총리가 위증을 한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 전 총리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여전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의혹과 관련해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1,0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검시 조사관이 자신이 감췄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금목걸이를 보는 순간 무력이 생겨 신발 속에 감췄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집에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증거 수집 차원에서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시가 1,100만 원이 넘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7분 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직원 2명과 검시조사관 1명도 왔습니다. 형사들은 금목걸이가 있는 걸 보니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고 관할권을 넘겼습니다. 과학수사대 직원 2명은 골목길부터 시작해 건물 현관을 지나 집안까지 순서대로 사진을 찍으며 들어왔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그런데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자신들이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서로 몸을 수색했지만 금목걸이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결국 인천청이 내사에 착수했고 하루 만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수사대와 함께 왔던 검시조사관이었습니다. 검시조사관은 과학수사대가 들어오기 전 혼자 집안에 머물며 숨진 남성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신발 속에 금목걸이를 숨겨 몸수색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관은 혼자 방 안에 있던 시간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추궁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목걸이는 조사관 자택 싱크대에서 지퍼백에 담긴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사관은 금목걸이를 보는 순간 무력이 생겼다며 생활고나 빚 같은 금전 문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시조사관은 임상병리 산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시도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사건 현장 조사를 맡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인천경찰청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경찰은 이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절도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인형 뽑기 방에 연달아 도둑이 들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절도 범죄에 취약한데요. 남성 2명이 들어와 인형 몇 개를 훔쳐가고 10초 뒤 이번엔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기계를 열더니 돈을 꺼내갔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새벽 2시 50분쯤 혁신도시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 오락실 안으로 두 남성이 들어옵니다.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서성이던 남성들은 이내 가게가 비자 대뜸 인형 뽑기 기계 앞에 들어눕더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인형을 잡아챕니다. 20분 동안 큰 인형과 작은 인형 몇 개를 훔친 남성들은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리가 걸려있는 상태로 인형이 약간 뜯겨져 나가 있는 흔적을 발견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의심이 돼가지고 CCTV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런데 2명이 떠난 지 딱 10초가 지나자 전혀 다른 남성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자연스레 기계를 열고 돈통에 담긴 지폐 다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단 12분 만에 오락실 안에 설치된 기계 28개에서 지폐와 동전 600만 원이 털렸습니다. 해당 남성은 인형 뽑기 기계를 차례로 돌며 이렇게 돈통을 꺼냈는데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열쇠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전주에서 운영 중인 다른 매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업주는 기계 수리비와 인형을 포함해 1,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키를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물쇠라도 한번 채워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벌여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도난 범죄가 계속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벼가 익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쌀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로 동남아에서 키우는 쌀알이 가늘고 긴 형태의 열대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등장했습니다. 서유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친환경벼 재배단지. 축구장 140개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눈에 띄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찰지고 둥근 자포니카 품종이 아닌 길고 가는 나달을 가진 인디카 품종, 즉 열대벼입니다. 흔히 동남아에서 키우는 장립종벼는 자랄 때는 이렇게 일반 벼보다 옆으로 두툼하게 자라지만 나달은 2배 이상 얇고 길쭉한 게 특징입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늘어난 국내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면서 가공밥 수출 시장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여 개 정도의 품종을 계속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품종은 이제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사업 확대에는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현상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밥쌀 공급 과잉에 대응해 1970년대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여온 일본. 하지만 2년 전 가을 밤낮 없이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벼가 여물지 못하면서 1등급 쌀 유통량이 20%가량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은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벼가 여물어야 할 시기에 밤낮 없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쌀 품질은 떨어졌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내일 미국 무대 3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도움의 여세를 이어 첫 골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댈러스 원정길에 오르는 LAFC 선수단 사이에서 밝은 표정의 손흥민이 등장합니다. 이미 풀타임을 소화하고 도움까지 기록하며 영향력을 입증한 손흥민. 이번 댈러스전에 득점을 기대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We've seen Son now play in 2 games, one off the bench where he made an impact, the second one he started, got an assist in that one. Don't be surprised to see him get his first goal. 손흥민의 가세로 팀 전력도 한층 높게 평가받는데요.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옥타는 내일 경기에서 LAFC의 승리 확률을 46.6%로 전망하며 절대적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댈러스가 서부 컨퍼런스 팀 중 홈 경기 최소 승리를 기록 중인 상황. 손흥민의 화끈한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막바지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O 리그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는데요. 11연패에 빠진 롯데는 에이스 간보아를 내세워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KBO 리그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관중 998만 7천 명에 오늘 폭염에도 4개 구장에 만원 관중이 몰려 지난해보다 84경기 빨리 1000만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11연패에 빠져 4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롯데는 오늘도 연패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회 상대 실책과 안타로 9사 1-3루의 기회를 맞았지만 NC 데이비슨의 몸을 날린 호수비에 선제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4회에도 선두타자 박찬영이 2루타를 때렸지만 후속 타자가 모두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고대하던 득점은 4회에 나왔습니다. 노진혁의 볼넷과 희생번트에 이어 이호준의 적시타로 힘겹게 0의 균형을 깼습니다. 하지만 5회 롯데의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만루 상황에서 노진혁의 송구 실책이 나오는 등 NC에게 연속 4실점하면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구단은 그제 경기 중 주루사를 당한 박정우에 대해 경기 후 온라인상에서 팬과 언쟁을 벌인 것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2 경남 박태용의 환상적인 초장거리 득점입니다. 작년에도 하프라인 골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장거리골 전문이라고 해야겠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더위를 처분한다는 절기 처서였는데요. 이 절기가 무색하게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았는데요. 삼척이 37.2도, 구미는 37.1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 관측사상 8월 하순 기준 역대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32도를 웃돌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3도, 대전 35도, 경산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청주 26도, 부산 27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폭염도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